시인 T.S. 엘리엇은 자신의 시 황무지에서 4월을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지에 꽃을 피우고 생명을 솟아시키는 생명의 달인데 왜 잔인한 달이라고 썼을까? 엘리엇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죽음과 폐허가 된 서유럽을 이렇게 표현했었지요. 우리의 정치도 이 4월을 보내면서 가히 잔인한 달이었다. 격동과 격변의 달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겸 선포와 함께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벌어졌던 정치판이 말 그대로 잔인한 4월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기대하는 그런 달이 되기도 했겠지만은 요동치고 격변한 4월이 분명한 그런 정치적인 시련의 달이었습니다. 어제 정치판에서는 커다란 경랑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을 치르면서 준결승이죠. 김문수와 한동훈이 최종 결선까지 오르고 홍준표는 정치 30년 무대를 뒤로 가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사라졌지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정치판을 바라보면서 대세를 굳혔다라는 생각 속에 그것이 옳은 판단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행세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눈꼴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바로 내일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법 위반 최종 선고를 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죠. 그러니 정말 여야를 떠나서 잔인한 4월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야말로 여야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커다란 파고와 해일, 경랑 속에 빠진 모습들입니다. 과연 이재명은 살아날 것인지 아니면 경랑 속에 그렇게 몰아붙이고 정권을 붕괴시키면서 짧은 정치 경력을 갖고 정치판에서 사라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길을 함께 같이 걸어야 하는지 운명을 가늠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사람이 자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예견과 해안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말 조심하고 가볍게 행동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재명의 운명은 내일 조희대 대법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으로 볼 때에는 거의 대선의 꿈을 다 쥐고 손에 넣고 흔들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날벼락을 맞은 것이죠. 어제까지 어떤 행동을 보여왔습니까? 이재명은 그야말로 시원하다고 본인 자신이 느끼는 앞뒤가 맞는 얘기는 따지지 말고 본인 자신이 폭탄 발언을 대통령이 된 듯 선거 공약 이상하게 터뜨리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말이 되든 안 되든 진실이든 거짓이든 논하지 말자. 선동질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를 통해서 표를 얻는 것이 나의 목표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중도 보수를 공략해야 대권을 차지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통합을 외쳤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통합을 외치고서는 돌아서서는 모른 채 하는 것이 이재명의 정치 행각이었었는데 본인 자신이 수락연설하면서 정치 보복이 없는 민주당의 후보가 아니라 온 국민의 후보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너스레를 떤 것이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이념을 떠나 광폭
행보라는 것을 말하면서 보수적에 몸담았던 인사들 따질 필요가 없다. 친명 아닌 비명계, 작년에 비명 횡사까지 씨를 말렸던 비명계까지도 끌어들이고, 특히 문재인 쪽의 인사들, 학자, 교수 등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리고 심지어는 현역의 여당 의원까지 상징적으로 우리가 영입을 하자, 이런 소리들이 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념을 같이 하거나 같이 추구가 맞아야 정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표를 끌어모으는 그런 이재명이나 권력을 얻으려고 달려드는 모양새가 마치 썩은 고기도 좋다, 무조건 고기라면 필요하다, 하이에나처럼, 불만 보면은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습한 곳을 찾아다니는 정치 바퀴벌레들이 스멀스멀 기어나오듯이 모두가 이재명 쪽으로 줄을 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야 우리 정치가 언제 깨끗한 선진 정치가 될까? 저는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이재명으로 볼 때는 표가 된다라면은 혁명적인 발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좋은 정치는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상대는 아직까지 경선을 펼치고 있는데 최종 주자를 내놓고 있지 못한데 우리가 선점을 한다, 기선을 제압한다, 말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재명은 속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급해도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고 바늘 허리에다 실을 묶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됩니까? 개꼬리 3년 묻어놓는다고 황모가 될 수 있다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재명만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은 무조건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 용광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용광로를 인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듣기에 따라서는 아주 그럴듯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모두 용광로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자. 이념도 필요 없고 좌파다 우파다 따지지 말고 흠결 따지지 말자. 범죄가 얼마가 있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용광로 안에 녹여 들어가서 새롭게 태어나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듣는 사람으로 볼 때는 시원하고 옳은 말이다, 그릇이 큰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 용광로에 모든 걸 다 넣으면은 새로운 쇳물이 쏟아져 나옵니까? 순도가 높은 쇳물이 나오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용광로 안에 쇳물을 넣고 제대로 만들려고 한다라면은 제대로 된 물건을 넣어야지요. 온갖 쓰레기들, 정말 폐기 처분해도 아깝지가 않은 그런 쓰레기 잡동사니를 용광로에 넣고 불을 떼어서 녹여본들 그거 쓸 수가 있겠습니까? 더 폐기 처분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고열로 처리했으니까 딱딱한 쓰레기가 뭉쳐 나올 텐데 그거
어느 짝에 쓰겠습니까? 용광로라고 해서 순도 높은 쇳물 나온다고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이것이 정치적인 술수요 선동질의 대표적인 표현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재명은 중도 확장이라는 이름 속에 자기와 같은 동급의 쓰레기들을 여기저기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에 취한 오염된 쓰레기들이 불나방처럼 이재명 곁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이재명이 혹시 거의 여론을 보면은 대권을 잡고 분명히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글쎄 그럴까요? 한마디로 쓸모가 없는 정치 바퀴벌레들의 바람일 뿐이죠. 이런 정치 쓰레기들이 더러운 마당을 깔아주게 되니까 몰려드는 것이고, 또 한번 이재명 그늘 속에서 기생을 하고 권력의 맛을 보겠다라고 몰려드는 쓰레기들일 뿐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가 이런 구정물 속에서 깨끗해질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깨끗한 정치를 이 바닥에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정치의 악순환은 개헌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개헌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그 개헌을 하려는 주체들이 어떤 모습들입니까? 흠결이 없고 깨끗하고 정직한 자들입니까? 우리 국회의 거의 대부분이 범죄 집단 은폐지 아닙니까? 범죄 집단의 보호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이 무슨 개헌을 한다고 나서겠습니까? 민의의 전당으로 탈바꿈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우리 정치는 깨끗한 정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대체 범죄 혐의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을 지금도 들락거리고 있는 그런 자가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이끌겠다, 너무나도 염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정말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제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엄하게 심판하고 깨끗한 표로 정리를 해야 하지요. 그리고 내일입니다. 실록의 계절 5월 첫날, 우리 모두가 차분하게 대법의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